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서 최성진 목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요새 되게 재미없는 영상, 무슨 프로그램 영상만 올리고 이런 영상을 잘 안 올렸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옵니다. 왜냐면 일정이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요새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영상을 찍을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만 올리고 있는데 또 뭔가 의무감에 이런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영상 좀 하나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의무감에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사오니 노여움이 있더라면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온 김에 가장 화제가 되는 머니게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 해서 너도 조회수 빨아보고 싶은 거냐 라고 얘기하신다면 뭐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머니게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번 주 수업에서도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도 같이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이 내면을 살펴보면 인간 안에 얼마나 수많은 악함이 있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사건이고 또 플러스로 또 재밌는 이야기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참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참가자들이 참 저는 뭐랄까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저기에 왜 참가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거기서 돈을 얻고 싶거나 아니면 대부분 유튜버이거나 연예인들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인지도, 즉 명예를 얻고 싶었겠죠. 네, 근데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들이 간과했던 거는 인간의 악함을 너무 우습게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 판 자체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오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한정적 자원을 두고 사람들이 경쟁을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참가자가 되게 선해 보였다가 악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안에 악함이 있고 평소 성향상 그 악함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정적인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들 자신 안에 있는 악함을 너무 간과했던 게 아닐까. 분명히 자신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대중한테 공개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또 무엇을 마주해야 돼요? 타인의 악함을 마주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가자한테 도 넘는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누구님 실망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신 건 좀 그래요.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뭐 완전 놀이터가 되어 버렸죠. 그 정말 더러운 악함을 쏟아내는 놀이터. 죽어버려. 그래서 막 주변인들한테까지 막 이제 악플을 날리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의인 척, 정의의 구현을 빙자했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 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마침 그런 창구가 생겼으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 경쟁의 상황은 자신의 악함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 자신의 악함을 외부에 공개하는 순간 타인의 악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기에 참가했던 행동들이 저는 너무 경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참가자 같은 경우는 구독자 떡상을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지 여론이 있으니까 그 힘이 지지로 갔지만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휘청휘청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실수 하나라도 한다 그러면은 이 지지의 크기가 그대로 증오와 혐오의 크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곳이 너무 뛰어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치 불구덩이 속에 고구마를 다들 집으려고 한 게 아닐까. 물론 그게 굉장히 탐나는 건 알겠다만 그 불과 같은 악함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너무 간과했던 게 아닐까. 사실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고구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작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들이 뭐 나중에 악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 뭐 디펜스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은 제작진들이 악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애초에 이 판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 자신의 추악함을 보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을 대중한테 공개한다? 이거 누구 하나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기획되어서는 안 되는 판이었던 거죠. 이 결과로 정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이고 실제로 지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건 열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열렸죠. 전 이것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참 이거를 방송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방송계는 어떤 사람이 죽고 매장당하고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이걸 통해서 조회수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져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이에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CJ 엠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일반인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들 보세요. 뭐 슈퍼스타 K가 됐든 뭐 쇼미더머니가 되었든, 뭐 예를 들면 뭐 힙통령, 락통령 뭐 이런 친구들 얘기를 해볼까요? 아예 그 어린 친구들이 대중한테 꺼내놔요. 놀리고 조롱하라고. 야, 얘네 웃기지? 얘네 조롱해봐. 조롱하는 거 재밌잖아. 너보다 한심하게 생각되는 인간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재배를 느껴보자. 애초에 그 판을 만들어요. 걔들 인생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니까 자기에게 나르시시즘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랩을 못하고 음악을 못하지만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디션장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랬다는 이유로 그 어린 친구들의 인생을 그냥 갈아 먹으려고 하죠. 근데 다행히 이 장문복 이 친구는 다행히 그거를 비교적 잘 이겨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대가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기업의 논리예요. 물론 자기 얼굴 꺼내놓고 철판 드러내놓고 이런 짓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숨는 거죠. 그 기업의 일원이 되어서. 왜? 죄책감을 n분의 1 하면은 이게 별로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딴에는 직장 생활이라 생각하고 이런 판들을 여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 말든. 정말 악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두 가지 사례, 그러니까 악함을 간과했던 참여자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존귀함을 간과했던 제작진들.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요, 여러분 삶에서 자신의 악함과 타인의 악함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엔 통제하기 어려운 악함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탐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탐나는 게 내 악함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잡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타인의 악함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불특정 다수 앞에서 나의 추함을 드러낸다, 혹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남들이 모두가 원하는 어떤 거를 가진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추한 타인의 악함을 엄청나게 많이 마주해야 되고, 그 양의 크기는 어떤 한 개인이 견디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악함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갈아 마셔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는 행위. 난 지금 솔직히 제작진들이 지금 박수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화제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누가 욕을 먹고 그러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렇지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거였어 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돈 앞에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사회에 편만해진다면 나중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긍정적인 것도 하나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혁준이라는 친구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랬다고 하죠. 그 여자 출연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한 개인을 비난하는데 절대 동참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 내막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근데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사실 자기도 옛날에 가짜 사나이 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었는데, 그때 김계란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편이 되어주었다. 그때 받았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김계란이 되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한테 김계란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한 사람을 비난할 때, 그 내가 봐도 얘가 참 얄밉고 짜증날 때, 나는 그 마음을 참고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위한 단 한 명의 변호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 또한 공혁준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옮겨 주어야지 라는 결심을 할 수 있을까?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들이 비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저런 사랑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개인 성격이 어떻냐면은, 저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못한 당사자는 사과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서 내가 억울한 것도 잘 못 참고 다른 사람이 억울한 것도 잘 못 참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나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는 쪽이었을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공혁준이나 김계란이 그런 옳고 그름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또 그 사랑이 누군가한테 옮겨지게 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지금 감탄하고 있는데, 아, 나도 사실 저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곳은 그런 기본적인 옳고 그름도 갖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옳은 것을 사랑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른 것도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억울하더라도 혹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그것을 포용하는 모습을 좀 가끔은 보여야겠다 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와서 머니게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태가 좀 너무 커지지 않고 빨리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형태의 엔딩이 좋은 엔딩일지 이젠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일이 커져 버려가지고. 정말 바라기는 누구 한 명 자기의 생명이 다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가짜 사나이 2 때는 이제 그 로건 씨 아내가 유산을 했었죠. 그때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이 사라진 사건인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